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이 비서실장에게 날카로운 무기를 겨눴다가 몇 시간 만에 슬쩍 무딘 무기로 바꿨습니다. 공보국장은 마치 비서실장이 자신의 재정 정보를 언론에 흘린 듯 전하면서 FBI에 고발하겠다고 트윗했다 수위를 낮췄습니다. 휴전협정 64주년인 어제 북한은 미국의 위협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트위터에 쓰는 게 아닌지 9분 동안 조마조마했습니다. 국방부를 놀라게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성전환자는 비용적으로나 군기로나 미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불합리적이라면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이 의회와 언론, 당사자 사이에서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직 끝을 향하는 시작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를 뜻하는데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마련 중입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의회 휴회 중 법무장관 해임안도 고려합니다. 법무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화가 난 대통령의 해고장을 피할 수도 있는 다른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 언론조차 행정부에 회의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부통령은 거의 모든 그룹이 반대하는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해 빌 올라일리가 통과될 리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샘 브라운은 캔사스 주지사가 종교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 인턴 얼굴이 너무 하얘서 공화당에서조차 크게 걱정합니다. USC 총장이 처음으로 의대학장 마약 스캔들에 대해 더 잘 대응할 수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USC 재무이사가 발행인인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USC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에서는 미국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은 백악관 드라마를 날이면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출퇴근할 때 미국 라디오도 듣고 집에 가면 저녁 먹으면서 텔레비전도 보고 하니까 정치와는 무관하게 그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떤 그 드라마보다도 재밌게 보기 시작하면서 또 정치를 처음으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백악관에 지금 대통령을 시도 때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보국장, 한국식으로는 공보관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은 오랜 동안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냈었고 공보국장은 이제 지난주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임 공보국장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공화당이라는 거대한 그 그룹이 비서실장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그 처지입니다. 그러자 이제 신임 공보국장이 비서실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그 박혀 있는 돌을 확실하게 밟고 있어요.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어제 그 오후에 그 인터넷 그 정치 전문 그 매체 폴리티코가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신임요 앤토니 스칼라무치 비서실장이 백악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투자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2005년도에 투자회사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라는 그 해치펀드 회사를 만들어서 매니징 디렉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지난해부터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그 미국 그 수출입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도 역시 그 봉급을 받았습니다. 490만 달러에 500만 달러 이상 봉급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중국 회사
회사에 팔았지만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 매니징 디렉터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산 회사가 중국의 이제 큰 재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트랜스애틀란틱 앤 H&A 그룹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파는 과정은 연방 규제국의 여러 가지 그 표준을 다 그 통과해서 인수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서 6월 달부터 일하면서 불과 뭐 한 1개월 됐었군요. 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돈을 다 그 회사의 매니저로 받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게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스칼라무치가 자신의 그 트위터에 트윗을 썼는데, 그 트윗 내용이, 그리고 이제 그 폴리티코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 요즘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그 악시어스라는 그런 그 인터넷 웹사이트가 스칼라무치가 이 비서실장 프리버스를 그 겨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방금 그 전에 어떤 그 트윗을 했냐면, 스칼라무치가 이제 그 비밀을, 그 누군가가 나의 재정에 관해서 비밀을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중범으로 보고 볼 수 있는가 또 보고 연방 수사국과 연방 법무부에 신고해 버리겠다. 누가 이것을 흘렸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비밀인데, 비밀 정보인데 하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악시오스가 이게 프리버스가 했다고 그를 겨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공보국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대통령에게 이제는 이미 떠나가 버린 백악관의 그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이 사람 안 됩니다. 재앙입니다. 미스테이크입니다. 하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게 비밀 정보도 아닌 거예요. 개인 이런 그 재정에 관한 정보이고, 공개적으로 누구라도 요청을 하면은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뭐 꼭 프리버스를 이런 그 정보를 흘린 사람이라고 비난한 게 아니라, 다만 비서실장이니까 누가 이 백악관 관련 정보를 흘렸는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지만 되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악관 그 비서실장이 나의 이런 그 비밀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라. 이런 말까지 오늘 아침 그 CNN에 나와서 했거든요. 스스로 아니라고 증명을 해보여라. 당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아니라면 이제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지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애써 비서실장과 이 공보국장인 자신이 사이가 뭐 그다지 뭐 화합할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듯 하다가 또 끝내 이렇게 말해버리더군요. 어떤 형제는 카인과 아벨과 같아서 우리가 그렇다. 백악관에서 공보국장인 나와 비서실장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칼라무치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그 CNN에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겠고, 그리고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허락을 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백악관에서의 대통령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싸움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저널리스트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그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것을 전해드리자면은, 백악관에서 서로 잡아먹기를 하고 있네. 그런 것 하나와, 또 한 사람은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극을 못 쓸 거야. 비슷하기는 해.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그런데 연기력과 그 배우 자체는 셰익스피어의 그 주인공들보다 못한데, 뭐 이런 댓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에게로 가면은, 어제 대통령이 아침에 그 3번에 걸쳐서 트윗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뭐 성전환자는 어떤 역할이라도 미군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애매모호하긴 했어요. 그럼 이미 성전환자들이 지금 미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굉장히 그 부적절한 트윗이고 부적절한 생각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들도
의원도 많이 그 존 맥케인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요. 어제가 이제 그 휴전협정을 맺은 지 그 한국 날짜로는 7월 27일이고 오늘이 미국은 7월 27일이지만요. 7월 27일이니까 64주년이 된 날이기 때문에 또 그 더군다나 국방장관이 제임스 마티스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대통령이 첫 번째 트윗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세 번째 트윗까지를 다 맞춰봐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장군들과 군 관계자들과 상담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점점점점까지만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고 군 장성 또 군 관계자가 나오니까 북한을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야 하고 이거 북한 공격한다는 거야 하고 국방부가 뒤집혔답니다. 어제. 그리고 두 번째 해서 조금 이 얘기가 드러났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트윗하는 그 시간이 9분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5시 55분 새벽, 두 번째가 6시 4분. 두 번째 가니까 성전환자는 어떤 역할로든 미국 군에서 일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9분 동안 두근두근 하다가 결국은 좀 휴하고 안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이 그 트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군대에서의 그 동성애자나 그 성전환자의 그 복무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 동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군대는 특별 집단이고 군인에 간다 하면은 어쨌든 그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그 위험이라는 곳에 맡겨놓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척 그 존중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군에서는 동성애자들을 그 오픈리 받아들이고 그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배우자들의 권리까지도 보장되는 게 이제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환자에 대해서도 아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겠다는데 그리고 이미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LA타임스도 관련 사설을 실기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네이비 세일에서 일하고 있는 성전환자 크리스틴 백 씨가 나 좀 대통령 좀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원래는 남자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할 때 태어났겠죠. 지금은 머리도 기르고 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13번이나 파병이 됐고 브론즈 스타, 퍼플 하트 다쳤겠죠.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거 보면은 그래서 성전환자라는 것이 미군으로서 일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내가 정말 SEAL 팀 넘버 6에 속해 있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네이비 시를 포함을 해서 미군은 자유의 빛인데 미국 시민에게도 자유의 빛을 주지 못하고 그 시민의 여러 가지 기본 정체성도 방어하지 못하다면 이건 옳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지 성전환의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 크리스틴 백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군기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비용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표현하기는 국방 예산에 성전환자의 메디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0.000001 0이 6개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이 크리스틴 백 네이비 실 얘기는 도대체 미군이 사람보다 비행기나 탱크를 훨씬 더 갈고 닦고 바르고 기름 조이고 한다. 사람인데 휴먼빙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정확하게 성전환자가 미군의 몇 명인가를 알 수는 없지만 대강 이제 1320명에서 많게는 6630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한 2000 몇백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미군은 한 1300명 아니요 130만 명 된다고 하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 얘기하기를 1년에 국방 비용이 500억 달러가 말이 되나요? 500억 달러?
어떻게 되죠? 한번 이렇게 아무튼 국방 전체적인 예산의 성전환자에 들어가는 게 0.000001%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00억 달러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1년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그 드는 비용은 아니죠. 500억 달러가 너무 작죠. 성전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약 5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것이고 전체 예산은 굉장히 많겠죠. 뭐 무기 한 대에 얼만데요. 그렇게 될 텐데 이게 국방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2015년도에 바이아그라를 사는데 쓴 돈이 100만, 1000만, 4160만 달러랍니다. 그러면 성전환자에게 쓴 돈은 500억 달러면은 500 나누기 4 8분의 1 정도 되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용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기문란 얘기를 말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18개 국가가 성전환 군인을 오픈리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그 트윗을 한 날이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휴전 그 협정 맺은 지 64년이 되는 날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루먼이 인종차별 없애기 명령을 내렸던 군에서의 그랬던 때 그런 날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루먼이 언제 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대통령이 일종의 그 차별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계속 그 들여다보게 되는 사람이 그 부통령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드러지 리포트의 맷 드러지도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요즘 마음이 조금 바뀐다고 하고 린지 그레엄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지도부 의원은 이거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에 그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다 스토리가 들어 있어서 인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도 그 똑같아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여당에서 특히 이제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에는 어떠한 그 여당의 이념 아니면 또 선거에서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그 파워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그 법안 같은 것을 통과를 시키잖아요. 시키려고 하죠. 그런 때에 그것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좀 그 이 통과를 선뜻 그 응해주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있는 지역구에는 돈도 지원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그 하지 않을 때는 뭐 주려고 했었던 돈도 안 준다던가 돈이에요, 다.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가 굉장히 그 곤란하게 됐는데 헬스케어 이 개혁안과 관련해서 어제도 뭐 하나 했다가 그 실패했잖아요. 45대 55였으니까 공화당이 52명인데 45니까 7명이 민주당에 오히려 이제 가담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오늘은 그 스키니 그 리필 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개인과 뭐 고용인 강제를 막고 의료기구에 대한 세금도 줄이고 하는 뭐 그런 안인데 어제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투표수가 확보 안 됐으니까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가 좀 그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스키니 리필 안이라는 것도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되면 1,600만 명이 보험을 잃는다 하는 게 당에 상관없는 의회의 예산국에서 또 내놓은 얘기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점이 너무 웃겨요. 진짜 웃겨요. 뭔지 잘 모릅니다. 투표하기 전까지 의원들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당의 방향이니까 여기에 그냥 찬성해라. 아주 너무 중요한 당의 방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는 건데 모르면서 투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는 알려졌죠. 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기금을 보호하고 이 기금에서 뭐 낙태 시술을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뭐 건강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 일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수 단체에서는 뭐 이제 뭐 피임을 장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낙태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거기에 기금은 좀 보호가 되고
다른 이제 커뮤니티 헬스 센터 기금 등은 없애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무엇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내무장관이 어제 그 알래스카주를 협박했다. 알래스카주에서 발행되는 그 알래스카 그 디스패처 그 뉴스 그 신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 머콜스키가 연방 상원의원이 지금 계속 그 헬스케어 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선두주자잖아요. 공화당 의원이. 그래서 투표 진행 절차까지도 반대를 했었던 그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래서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람이 미국을 가라앉히고 있다라고 트윗까지 했었고요. 알래스카가 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화를 걸려와서 받았는데 내무장관이 건 전화입니다. 라이언 징케가 머콜스키와 또 다른 그 공화당의 그 상원의원은 2명씩이니까요. 댄 설리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댄 설리반이 그 알래스카 신문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문제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내무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알래스카가 경제 성장, 뭐 친에너지, 뭐 채굴 이런 것 때문에 좀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모든 정책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오일을 시추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길부터 닫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놓는 돈도 안 줄 수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리사 머콜스키 그 상원 의원이 이 헬스케어 개혁안에 찬성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정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팬이 뭐 넘버원이었었잖아요. 팍스에서 나간 다음에는 좀 가려졌지만 팍스라는 우산이 있어서 빌 올라일리가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그 스캔들 그것으로 4월 달인가요? 팍스에서 물러나고 뭐 혼자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헬스케어 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 함께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트윗을 했더군요. 거의 지금도 그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는 맹목적이다시피 그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빌 올라일리가. 그래서 며칠 전에 월요일 화요일이었었죠.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 사위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러시아 사람들을 4번이나 만났으니까 상원, 하원, 정보위원회에 각각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제 백악관에서 나 아무 잘못 없다. 뭐 만난 것은 만났지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빌 올라일리가 자레드 쿠슈너 얼굴을 봐라. 36살인데 지금 티네이저처럼 생겼잖아. 저렇게 생긴 사람은 러시아와 음모 내통 이런 건 못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빌 올라일리입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개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장 레이티스트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지금 뭐 그 연방 법무장관을 의회에서 굉장히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 동료이고 너무나 그 보수로 따지면 이처럼 보수이기는 힘들어요. 특히 소수 인종에 대해서 좀 그 너그럽지 않은 시각을 가진 것이라던가 이민에 대해서도요. 뭐 합법적인 이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의 현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금 해고하려는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정치에 관해서 좀 빠르잖아요. 심각하게 의회 휴회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해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 그러면은 다음 회기 때까지 1월 뭐 초쯤 되겠죠. 그때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법무장관을 딱 올려놓고 그 새 법무장관이 특별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그 감시를 그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그 새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라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해고해버리면 내가 골치 아픈 일 안 당한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법무장관은 본인이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상원 의원 시절에도 이랬던 것 때문에 러시아 스캔들에서는 싹 빠져버렸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청문회 할 때 본인이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힐러리 클린턴 왜 조사하지 않냐,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청문회에서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의 뭐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뭐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조사하지 않겠다 하는, 또 그게 미국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큰 정치 싸움에서 졌을 때, 이겼을 때, 특히 이긴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그 라이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이렇게 뭐 시시콜콜하게 안 따지잖아요. 연방 법무장관까지 이제 등장시켜가면서. 그래서 제프 세션스는 뭐 본인이 러시아 사건에서는 연관이 있으니까 빠지고 이랬는데도 대통령이 계속 해고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그 린지 그레함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뮬러를 해고한다면 대통령 임기의 끝의 시작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싫다고 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레드라인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he idea that the president would fire Mueller or have somebody fire Mueller because he doesn't like Mueller or Mueller's doing something he doesn't like can't be. Then we become Russia. So the red line should never be drawn. The president's not in the business of drawing red lines when it comes to the law. 네, 그럴 때의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린지 그레함을 넘어서 많은 그 정치인들,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대통령의 그 수석 전략가, 비서실장도 다 마찬가지로 세션스를 지켜야지 된다. 아니면 재앙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보수 기반에서는 굉장히 또 인기가 있어요. 연방 법무장관이 저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민에 대해서도 아주 뭐 강하게 다룰 것이고 하니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무튼 연방 법무장관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점들 뭐 성전환자 뭐 등등에 대해서 심지어는 드러지 리포트를 20년 전에 만들어서 2016년도에 캠페인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가 돼야지 된다. 확실하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딸 이방카 쿠슈너를 정규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러지조차도 요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글쎄요, 이건 뭐 또 CNN의 보도니까 드러지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브레이트바트 같은 경우도 어제 대통령에 관해서, 제프 세션스에 관해서, 또 특별검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과 반대되는 것을 뭐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런데, 오로지 백악관에서, 오로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는 새로 임명이 된 앤서니 스칼라무치 공보국장과 부통령만 아주 강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레이트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팍스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터커 칼슨 CNN에서 팍스로 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로 솔직하다. 워싱턴에서는 다 뒤에서 속삭속삭거리는데 이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re's so much else going on. Why would the president tweet again this morning an attack on his attorney general? Why not call Attorney General Sessions on the phone? 왜 이렇게 트위터에서 법무장관 같은 거 비난하는 트윗을 하느냐? 만나서 직접 얘기하면 되지라고 물었어요. That he was disappointed with the attorney general's decision. 뭐 법무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터커 칼슨도 뭐 중간에 추임새 좀 넣어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다 얘기해도 맞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한다. 어디를 가나 뭐 보이스카우트 모임을 가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뒷말하지 않고 앞에서 솔직하기 때문이다. I think one of the president's virtues is his candor. I think the reason why you saw 15,000 people in Youngstown, Ohio last night cheering this president on, the reason why you saw Boy Scouts and their families from all across America cheering the president on in that vast throng in West Virginia earlier this week is
네, 이 대통령의 덕 가운데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솔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통령 각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통령은 항상 대통령은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요. 유니크해요. 좀 잠시 뒤에 미국의 종교대사라는 게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되기도 하고요. 또 그 백악관의 인턴들을 보면 보통 이제 어디 가면 인턴은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정치인 인턴들도. 그런데 이번에 백악관 인턴들은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200명 안 될까요? 뭐 아무튼 100명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백인 위주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 위주인 거예요. 공화당에서 걱정하는 소리 들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국무부의 미국이요 소속인데 종교대사라는 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다 그 대사직이 한국 아직 대사 선정되지 않았어요. 있듯이 캔사스의 샘 브라운백 주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세계에서 종교 자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위협받는 곳이 어디인가, 어떻게 미국은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모니터하고 반응을 보는 직책이 종교대사입니다. 샘 브라운백이 뭐 캔사스 그 주지사인 만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보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지명되고 나서 좋아합니다. 종교 자유는 모든 자유 가운데 으뜸인 첫 번째 자유다라고 트윗을 했고, 그런데 막상 그 캔사스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소득세를 줄였거든요. 항상 정치인들 줄였죠. 예. 정치인들이 세금을 줄일 때 잘 들여다봐야지 됩니다. 세금 줄인다고 하고 복지는 늘린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출을 줄였어야지만 됐고 또 다른 세금을 인상을 했어야지 됐고 소득세 줄여서요. 그래서 그의 정책이 주를 파산하게 했다. 주정부의 모든 부처가 파괴될 지경이다.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 경력도 사람들이 캔사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그 정치 대사로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캔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봤는데요. 캔사스에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종교 대사가 된 게 아니라 워싱턴 DC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비난받고 있어요. 비양냥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뭐 그런 거 극복하고 또 종교 대사로 잘하면 또 그 또한 좋은 일이죠. 뭐. 네. 지금 미국에서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그 대단하더군요. 그제였었죠? 그제였나요? 대통령이 그 이제 인턴들과 사진을 찍는 사이에 AP통신의 기자가 그날이 뭐 헬스케어 투표 있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에 관련해서 제프 세션스에 관련해서 물어봤던가요? 아무튼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대통령이 막 눈을 동글동글 굴리고 참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눈을 막 둥글둥글 굴리니까 인턴들이 좋다고 웃어요. 대통령 같이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그러는데 이제 또 기자가 뭐 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Be quiet.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턴들이 막 재밌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거의가 하얀색이에요. 그 학생이래요. 학생은 아니지만 남자 여자 올해의 그 백악관의 인턴 사진이 완전히 특히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 때는 또 그 다른 때보다 유난히 뭐 유색 인종이 많고 여자가 또 남자보다 더 많았어요. 제가 세었다는 거 아니에요. 109명까지 세다가 거의 다 셌는데 그 당시에 히잡 쓴 그 인턴도 있었고 뭐 힌두교 남자 뭐 인턴도 있었고 사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뭐 가물에 콩나듯이에요. 그리고 또
또 거의가 그 Y씨고 유색 인종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 이거 지금 큰일이다. 정말 큰일인데 인종적으로 미국은 지금 18세에서 34세 사이 백악관에 가서 인턴할 만한 나이죠. 44%가 소수입니다. 그런데 44%는커녕 4%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4%는 됐겠죠. 14%는 안 돼 보이던데요. 그리고 남녀로 따지면 여자가 반 조금 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공화당이 원래도 유권자가 주로 백인과 나이 든 층이고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소수인종에 대해서 그다지 너그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인종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백악관이 인턴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그 원서를 내면 선택을 하는 것인데 백악관의 선택이 백인 남자 엄청난 중심이었다. 이런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차기 공화당의 리더가 될 텐데 변화하는 미국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걱정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걱정은 사실은 2012년도에 밋 romney가 이제 그 버락 오바마에게 졌을 때 바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10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냈는데 중요한 것이 여자와 소수인종 특히 이제 히스패닉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된다 했고 그 2013년도에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때 이제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 의장이었으니까요. 내셔널 클럽에서 그 라인스 프리버스가 그 소수인종을 우리가 리치아웃 해야 되는 게 너무 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인종의 지지로 당선되진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그 공화당에서 이 일을 해본 비서실장은 계속 우리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지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비서실장 말 듣지 않아요. 뭐 와이프도 교체하라고 하고 딸 사위도 다 비서실장 교체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싫은 소리도 하니까요.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그러니까는 이 뭐 이렇게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시대 1, 2년 사이에는 뭐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화당 미래에 2050년이 되면 미국이 소수인종이 다수가 되는 나라잖아요. 특히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이 설 자리가 없다 하는데 지금 올해 백악관의 인턴 사진을 보면은 전혀 지금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폴 라이언 그 연방 하원 의장의 얼마 전에 본 그 지난해였던가요? 인턴들 들어온 사진도 비슷하던데요. 백인 일색이던데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 인종 그 문제를 다루는 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수 인종에게는 공화당이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뭐 알아둘 필요도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그리고 USC 학교 신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는데 간추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USC 그 의대 학장의 그 마약 스캔들은 그 전 학장이요. 전 학장에서 현 총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티더니 현 총장이 어제서야 우리가 그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CL 그 막스 니키아스 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1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그 대학이나 기업은 여러 가지 그 불만이 접수되면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인터뷰를 한 앤 그 프롬 홀츠라고 패사디나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USC 법대 출신이고요. 그런데 총장실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그 제보 그 전 그 의대 학장의 마약, 그 호텔, 병원 그런 문제를 제보를 했는데도 처음에 전화 받은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드러나고 나서 뭐 그런데 뭐 총장에겐 전해지지 않았다 뭐 등등 얘기를 했고 LA 타임스는 15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도 답이 없고 집으로 가면은 뭐 경계를 넘었다고 그 USC 그 부총장이 비난하면서 그 남겨놓은 메모 돌려주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시인했다는 내용이고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이 스캔들이 학장에서 총장까지 이제 넓혀지고 있는데 부모, 학생, 뭐 교육 관계자가 전부
단순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LA타임스 보도가 다 그 진실이었다면 왜 빨리 그를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환자 보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뭐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의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그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의과대학 협회의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을 그 인용을 해서 이제는 전 학장이 문제가 아니라 USC라는 학교의 대응,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다. 신문에 나고 나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빨리 처리를 했다. 이게 그 USC의 그 맥스, 그 니키아스 그 총장의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재무이사가 지금 그 USC 재무이사가 발행인인 신문이잖아요. 프레드릭 뭐죠? 프레드릭 라이언 주니어든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도를 하기를 이 그 윤리 표준에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의대 교수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온 것은 들어볼 일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경찰 리포트가 없어서 학교에서 그를 해고하지 못했다면 그럼 경찰 리포트는 왜 없게 됐을까? 거기에도 어떤 힘이 작용을 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총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USC는 뭐 큰일 나겠다는 얘기고, 저는 참 이상한 게 USC 학교 신문 그 데일리 트로잔을 그때 이후에 LA타임스가 처음 보도하고 그 이후에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도 그 자체 취재라든가 학생 반응이라든가 교수 반응 하지 말라고 했겠죠, 학교에서. 그리고 예민하죠. 그런데 학교 신문인데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LA타임스를 인용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했었다는 보도 정도만 있을 뿐이어서 다른 학교 신문이었어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외부 사람이 들여다보고 개혁을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USC에 일어나지 않겠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